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쩜 저렇게 늘 남을 먼저 생각할까? 이런 말 평소에 자주 듣지 않으시나요? 이런 칭찬 들으면 처음엔 기분 좋다가도 가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밤에는 그 말이 숨 막히는 족쇄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직장 생활하랴 가족들 챙기랴 이리저리 치이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들에게 이 책임감이랑 착함이라는 무게가 사실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게요. 직장에서 다들 하기 싫어서 눈치만 보는 일, 결국 내 책상 위로 올라오면 묵묵히 떠안고 계시죠? 에휴, 그냥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말지 뭐 하면서요.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메뉴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가 편할지 먼저 살피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으실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아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일 텐데요. 누군가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농담을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속으로는 이건 진짜 아닌데 싶으면서도 분위기 망치는 게 싫어서 그냥 사람 좋은 웃음으로 넘겨버리곤 하잖아요. 사람들은 늘 곁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맞춰주는 당신을 참 좋아해요.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겉모습 속에서 정작 당신의 진짜 마음은 지금 괜찮은가요? 남들 챙기느라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혼자 남은 내면은 조용히 메말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해요. 오늘 우리는 평생 당연한 듯 쓰고 살아왔던 그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벗기에 대해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남들에게 베푸는 그 무한한 친절과 배려라는 에너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미래의 평온함과 건강을 미리 끌어다 쓰는 심리적 대출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도 대출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장호가 바닥나는 줄도 모르고 남들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결국 심리적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더 이상은 빌려줄 에너지가 없다고? 이제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상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유난히 무겁고 출근길 풍경이 흑백 사진처럼 칙칙하게 느껴지는 날들. 예전 같으면 그냥 웃으며 해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작은 배려조차 이제는 큰 바위를 짊어지는 것 마냥 너무 버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전화로 넋두리하는 걸 들어주면서도 속에서는 묘한 서운함이랑 짜증이 왈칵 밀려오기도 하죠. 나는 매번 이렇게 다 받아주는데 정작 내 힘들고 지친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나 싶어서 참 외로워지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금세 고개를 저어요. 내가 요새 좀 예민한가? 내가 나약해져서 이러나? 하면서 또다시 내 탓을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죠. 하지만 이 사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으로 보면 우울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책임감 강하고 남배려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결코 무책임하거나 나약해서 마음의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남들보다 헌신적이고 묵묵히 자기 목 그 이상을 해내던 이른바 에이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배터리가 툭 끊어진 채로 찾아오시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면성 우울증이라고도 불러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게 심지어 밝게 웃으면서 씩씩하게 사회생활을 해내지만 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상태인 거죠. 남들에게 쓸 에너지는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짜내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는 단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은 철저한 방전 상태.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은 당신이 못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강한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버텨온 마음이 이제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인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내가 부서지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찾아오면 우리는 드디어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평생 외면해 왔던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아주 낯설고 두려운 곳이에요. 처음 내 마음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 어색하고 뻘쭘하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진짜 기분이 어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참 이상하죠.
남의 기분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채면서 말이에요. 직장 상사 눈빛 한 번, 가족들 한숨소리 한 번만 들어도 척척 맞춰주던 그 뛰어난 눈치가 정작 내 감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읽는 까막눈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걸 거짓자아라는 말로 설명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만든 방어용 자아가 너무 커져버려서 나의 진짜 욕구와 감정을 담은 참 자아가 숨을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내 얼굴인 줄 알고 써왔던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떼어내는 건 정말 두렵고 아픈 일이에요. 그 가면 뒤에는 남 눈치 보느라 잔뜩 주눅 들고 상처받은 내 진짜 모습이 웅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독한 어색함을 꼭 한 번은 견뎌내야만 우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고 따끔한 곳을 건드려 볼게요. 우리는 도대체 왜 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착하게만 살려고 애를 썼을까요? 우리가 원래 천사로 태어나서 아니면 남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주 냉정하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과도한 친절 밑바닥에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무의식 깊은 곳에 이런 슬픈 믿음이 자리 잡은 거죠. 내가 남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적어도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 만약 내가 내 고집을 피우거나 싫은 티를 내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갈 거야. 아론 백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걸 사회 지향성이라고 불렀어요.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내 가치를 전부 걸어버리는 성향이죠. 내 자존감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인간관계란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피말리는 면접장 같은 거예요. 특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게 아주 큰 독이 되는데요. 착한 사람들은 화를 내면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요. 그런데 억눌린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밖으로 나가지 못한 화는 결국 방향을 틀어서 나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유, 내가 또 바보같이 참았지. 다 내 성격이 모난 탓이지 뭐 하면서요. 남한테는 세상 관대하면서 나한테는 세상 가혹해지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게 바로 착한 사람들을 갉아먹는 우울증의 진짜 모습이랍니다. 수많은 자책의 밤을 지나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마침내 아주 작지만 단단한 깨달음 하나가 찾아와요.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정작 그 배려의 명단에 나 자신은 쏙 빠져 있었구나.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랑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모두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면 세상도 나한테 안전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겠지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 관계가 어디 자판기인가요? 친절이라는 동전을 넣는다고 항상 존중이라는 음료수가 딱 맞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선을 허물어가며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은연중에 아, 이 사람은 부탁 좀 막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잘 해내서 남들에게 싹싹하게 굴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남들의 칭찬이나 평가로 내 가치를 매기는 일은 그만둬도 괜찮아요. 남들 눈치 보느라 이리저리 휘어져서 멍든 내 마음을 이제 똑바로 펴주세요. 나는 그저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지금 느끼는 내 감정 그대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마음 깊이 꼭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먹기가 달라졌다면 이제 현실에서 직접 부딪혀 볼 시간이에요. 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경계선을 그어보는 거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목소리는 떨리겠지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 부탁은 제 상황에서는 좀 들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동안 당신을 부탁하기 편한 사람으로 여겼던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당장 섭섭하다는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너 요새 좀 변했다?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팍팍해졌어? 하는 뾰족한 말들이 날아오겠죠. 이럴 때 밀려오는 죄책감 정말 장난 아니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도 이불킥을 하면서 아,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더 해줄 걸 그랬나? 내가 이 나이에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건가 하면서 옛날에 그 익숙했던 호구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엄청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와 멀어지는 사람도 분명 생기고요.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매달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정당하게 거절했는데 그걸 이유로 화를 내며 떠나는 사람이라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아끼고 좋아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군말 없이 내어주던 그 편리함을 좋아했던 걸까요? 내 에너지만 쪽쪽 빨아먹던 그런 관계들이 정리되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숨통을 조이던 낡은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아주 속 시원한 해방의 시간인 거죠. 이 폭풍 같은 갈등의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 어느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고 가족들 챙기고 사람들 만나는 풍경 자체는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서 있는 당신의 마음속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아주 단단하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누가 은근슬쩍 골치 아픈 일을 떠넘겨도 예전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주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차분히 쓱 살펴보고 무리다 싶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쳐내는 거죠.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여력이 안 되네요. 미안해요 하고요. 그렇게 거절하고 돌아서서도 며칠씩 마음 졸이고 자책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하고 쿨하게 넘길 줄 아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그렇다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따뜻하고 다정한 성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당신은 배려심 깊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 배려를 100% 남한테만 퍼줬다면 이제는 그 따뜻함의 절반을 딱 떼어서 웅크려 있던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데 쓰고 있는 거죠. 남을 챙기면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땐 남 눈치 안 보고 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당신은 드디어 나를 지킬 줄 아는 유연하고 단단한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긴 여정의 끝이네요. 아마 여기까지 오셨다면 매일 아침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묵직하고 끈적했던 우울감이나 이유 없이 축 처지던 무기력함이 마법처럼 훅 걷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변해서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남들한테 끌려다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마침내 내 손으로 꽉 쥐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그 징글징글한 강박은 툭 털어버리세요. 때로는 남들 기대에 좀 못 미치면 어때요? 밉보일 땐 좀 밉보여도 괜찮아요. 심리학자 칼 융이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 좀 찌질하고 욱하고 이기적인 그림자들까지 다 그래 이것도 내 모습이지 뭐 하고 껴안아 줄 때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되고 온전해진다고요. 남들 보기에 둥글둥글 예쁘게 깎아놓은 모습만이 당신이 아니잖아요. 가끔은 뾰족하고 거칠더라도 그 감정들까지 다 내 것이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이라는 단 하나뿐인 무대에서 주인공인 내가 구석에서 매일 울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관객석에서 사람들이 와 배려심 최고다 하고 기립박수를 쳐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인공이 불행한 무대는 어떻게 포장해도 결국 비극이잖아요. 자 이제 그 숨막히고 무거웠던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미련 없이 훌을 벗어 던지시길 바랄게요. 화려한 조명과 타인의 시선이 쏟아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보세요.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당신만의 숨을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진짜로 행복해지는 것, 이 치열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그게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오늘 밤부터는 세상 그 누구보다 상처받고 웅크렸던 내 마음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주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고 싶네요. 착한 게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남들 눈에 착하게 보이는 게 좋아서 나를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남들보다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남들은 좀 제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노력해봐요. 지금까지 내 친구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